자, 남선알루미늄 교육용으로 설정 범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Y젠터는 뭐 77,300원까지 눌려졌었는데 프로램은 42만 주 그대로고, 프로램 이외에 매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손바뀜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자 사인 나갔고요. 2시 반 이후 3시 즈음에 뭐 8만원 위쪽에서 흐름이 연출이 된다. 78,000원 위쪽에서 그렇게 된다면 차익 실현 범위도 고민을 할 거예요. 마지막 물량이 이제 77,300원에 매수가 된 거고, 평균 매수 단가는 오늘 기준에서는 뭐 73,600원 뭐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런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 기준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시 이후의 기준에서는 이제 Y젠터 같은 경우가 탈퇴 신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매수 신호가 74,000원부터 해서 뭐 눌려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추가 편입 기준을 잘 잡아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 첨단 소재 나와 있고, 그다음 남선 알루미늄이 나와 있는데,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기준을 좀 지금 위치에서 들여다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진행형이고 재진입 설정 범위의 그 신호도 계속해서 나와 있었죠. 자, 지금 뭐 EV 첨단 소재 자꾸 종목 캡처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캡처해 주세요. 쓸잘데기 없이 뭐 캡처하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1분봉으로 캡처하는 거 아닙니다. 오후장에는 캡처하더라도 5분봉이나 10분봉으로 해야죠. 특히 이제 10분봉으로 이렇게 하시고, 남산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2,850원부터 2,980원, 3,130원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고점이 저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게 되고 3,085원, 뭐 3,080원, 3,070원 이럴 때가 추가 편입, 재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남선알루미늄 기준의 실질적인 편입 설정 범위가 이렇게 재진입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실질 편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기준 어디선가에서는 남산 알루미늄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진입의 기준에 이 가격대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어디선가 거래가 터져 있는 요 어디선가 대략적으로 중간으로 잡으면 2,700원대 요 정도 기준에서 1차적인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혔을 거로 추정을 됩니다. 추정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 이렇게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 미리 종목을 포착해서 편입하고 설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의 유리함을 위해서 종목 검색기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용 기간 설정해 보시고, 그리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계속해서 종목 검색기를 쓰시면 되겠죠. 체험 문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일단은 요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 기준도 설정 범위가 있고, 그렇게 하시고, 피치 실장님은 말씀드렸어요. 그 1시 방송에서 서포트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인사 정도만 하셔도 되고, 너무 깊이 관여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요거 오늘 중으로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 1개월 더 드리고 있으니까 1+1 99에 종목 검색기 평생 쓰실 수 있도록 그 기준 잡으셔서 전화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죠. 그럼 월요일부터는 그 종목 검색기 방, 단타방의 개념 자체가 종목 검색기 방이라고 하세요. 그 뭐 하여 문구를 만들어 봅시다.
연구원도 맥 놓고 있지 말고 한번 문구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선 알루미늄 부분의 10분봉 차트 잘라서 주세요. 그 탈퇴 신호 언제 나왔는지. 탈퇴 신호는 이렇게 차트 기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탈퇴 신호가 떴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등락률이 18.99일 때 이럴 때 탈퇴 그렇게 해서 신호가 일단 나와 있고, 그리고 요 기준의 신호는 탈퇴 신호, 신호, 그리고 진입시간, 탈퇴의 진입시간은 12시 18분, 그리고 가격은 3,070원에 등락률 18.99일 때 차익 실현하세요 라고 불기둥 S1000 기준에서 1300으로 잘라 드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컴퓨터에 저희가 이제 한번 켜놓고 계속 그 자리에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다시 캡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탈퇴 신호, 만족 종목 수가 이 종목 빼고 이제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남선 알루미늄의 차익 실현 탈퇴 신호의 부분이 포착이 됐었다. 저 3,070원을 다시 넘기면 이제 재진입 신호가 나와요. 그 부분을 넘기게 됐을 때 재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선 알루미늄 부분에, 그래서 차트 부분에 그 탈퇴 신호가 나온 10분봉짜리 하나만 잘라주세요. 남선 알루미늄 탈퇴 신호 나온 10분봉. 아까 잘라주신 거에 있는 건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직원 3께서 올려주셨는데, 이거 직원 3 넣지 마세요. 누가 이거 계속 넣으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넣지 마세요. 자르지 마세요. 앞으로 직원 3은 뭐 이거 자르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남선 알루미늄 차트 기준에 누가 자를 사람 없나요? 아까 맨 처음에 누가 잘라줬죠? 저 위에 보니까 좀 올린 게 누구였어요? 직원 8? 직원 8. 직원 8이 누구예요? 직원 8 자리가 누구예요? 직원 8 자리에서 남산 알루미늄 차트 좀 잘라줘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산 알루미늄 부분도 이제 한번 쭉 당겨서 올려드렸었는데, 요 자리인가요? 요 자리? 10%에서부터 그리고 편입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그 보여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종목 검색기를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남선 알루미늄을 조금 더 일찍 2,800원 뭐 이하에서 2,700원대에서도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됐다. 이렇게, 그죠? 2,795원이고 그게 재편입의 기준이니까 앞전 편입 기준으로 잡으면 2,700원까지도, 그 2,700원대에서 3,070원이니까 뭐 2,070원에 들어갔다고 쳐도 2,770원에 들어갔다고 쳐도 300원 정도니까 한 10% 수익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셨을 거고, 어찌됐건 그 핸드폰으로 캡처한 부분은 2,850원, 그리고 2,980원, 그리고 뭐 3,130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꺾여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기적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로
어,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한 10분봉으로 주시면 딱 좋죠. 그러니까 검색기에 대한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올려드린 거예요. 다른 거 이제 뭐 일조 얼봉으로도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만, 예, 결론적으로 진입 부분이 이제 10시 반에 요 기준이다. 여기서 이제 캡처가 됐다. 또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이 됐다. 어, 한다면 요 기준에서는 2,800원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2,700원대 후반, 2,800원 초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재진입 구간의 설정 범위에서는 이제 저 밑에 범위까지 요 정도 구간까지도 포착이 되는 위치로 해석이 된 거죠. 요 위치. 원체 이제 그 오랜만에 거래가 터진 그런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탈퇴 재진입이 형성됐으니까 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진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여기도 무지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CFD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온전한 쪽이 아닌 액티브 쪽일 가능성이 높고 또 부티끌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돈을 좀 몇몇 개별 매매하시는 분들끼리 모아서 뭐 들어오시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또 혹은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뭐 외국계 기관 투자자라고 한다면 액티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쪽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장 막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좋다 할지라도 1조 미만짜리에 대해서는 무리수를 두고 접근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월요일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매매 신호가 나오면 신호는 같이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처럼 만약에 Y젠터 쪽이 월등히 더 뚜렷한 흐름을 준다, 라고 한다면 Y젠터 쪽에 기준으로 설정해서 끝까지 놓고 보겠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어찌됐든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논하거나 형성하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Y젠터나 LG노텍이나 남선알루미늄이나 이런 종목에서 편입 설정이 가능하냐 그랬을 때에 뭐 지금 뭐 종목 검색 기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색에 뜬 종목 무조건 들어가다 보면은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검색기에서 뜨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10분봉 보여드린 건데 5분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5% 이상 밀리질 않아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 160만 주 매수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일정 범위의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기준에서대로 원래는 이제 아주 빠른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꺾여질 때 다 소나 모멘텀 차트가 꺾여질 때 전부 매도의 기준이 잡히는 게 옳고요. 돌려질 때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위치에서 전부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되는 게 옳다 요 기준인데 오래간만에 모멘텀 차트 같이 놓고 보면서 설정을 해드리면 여기가 거래가 수반되고 모멘텀 차트가 소나 모멘텀 차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 그리고 거래가 또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쪽 기준에 소나 차트의 기준만 놓고 잡는다면 요 범위 기준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온전한 편입 설정 범위. 여기도 이제 왜 꼬리 부분까지도 편입으로 잡냐면은 결과적으로 윗골에 달린 거지 처음엔 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양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요 자랑 20%까지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은 20%까지는 따라붙는 기준이니까 그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편입하자마자 차익 실현을 설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립 범위 그리고 그
주가가 밀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중립범위 고점 대비 눌려졌을 뿐의 기준이니까 여기서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되죠. 요 자락이. 그래서 급격히 고점에서 꺾이고 거래도 다소 둔화되고 또 거래 터지고 음봉일 때 이럴 때에는 이제 매도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설정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립, 계속 중립.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만약에 마지막 자락에 저 거래가 터져서 이제 뭐 20% 수준까지 재편입의 기준에 따라가신 분들이라면은 요 자락에서 또 이탈이 되면은 손절 범위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게 이제 5분봉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찌 보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뭐 처음 들으신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빼놓고 일단은 그 기계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기준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면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걸 대처하신 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기 변동성 방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방에 오시는 분들 기준도 이걸 다 드릴 테니까 드리라고 할 테니까 이게 뭐냐면은 VOD 이게 45시간짜리란 말이에요. 9시간짜리 5강. 응? 거기에 보시면은 변동성 종목부터 해서 그랜베리 매매 법칙, 기울기부터 해서 이제 여기에 소나 모멘텀 차트가 들어가 있겠죠. 캔들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거에는 25강에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이 다 들어가 있고 25시간. 그러니까 요거만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우리나라에서 상위 1%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저런 종목 검색기 그리고 교육 자료 주세요 하신 분들 같이 병행하셔서 참조하시고 그리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단 프로그램 쪽에 긍정적인 해소는 하겠지만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어찌됐건 현재 기준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해서는 교육용으로는 설정해 드릴 수는 있다. 전략 잡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Y젠터는 45만 주까지 확대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10%까지 확대해 놨는데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에코프로를 마감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얘는 뭐 그나마 수수료 빠지는 거고 얘도 조금만 들어 올려주면은 수수료 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나는 오버나이트 하겠다 하시면 절반 이하로만. 어차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으니까 변동이 더 커지면 그때 확대돼서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좀 돌려놨는데 프로그램 쪽이 좀 나오다가 그 물량이 다시 매수로 일정 범위 유입되면서 돌려놓은 거죠. 일단 얘는 유지하면서 대처할게요. 얘는 유지하면서 월요일 날 대처하는 걸로. 굳이 뭐 손실 보고 빼고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물량 수익, 그 다음 물량 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범위에 굳이 손실을 보고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Y젠터는 이제 오전장에 못 잡으셔서 발 동동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제 문자 사인 내보내 드렸고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2시 반 이후 뭐 3시 가까워질 때 다시 78,000원 위쪽 79,000원까지 올라오면 거기에서 다시 꺾이면 이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분할 매수 뭐 분할 매도 차익 실현 기준을 잡고 이 상태에서 맴돌고 끝나거나 조금 더 밀리고 끝나면은 유지하면서 추가 편입 위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74,000원, 72,500원, 75,000원, 평단 뭐 73,000원대 기준이니까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립니다.